안녕하세요. 9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에는 두 개의 중단원이 있어요. 보다시피 우리가 처음 학습했던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 이건 한번 읽어보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을 차례차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6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루트 6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6이 되더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들을 다 써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것 알고 있죠. 두 번째, 제곱해서 8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인데 제곱근을 쓰지 않아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9로 씁니다.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로 써주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쓰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원, 중단원까지 학습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리화하여, 분모를 유리화하여 5분의 루트 35로 고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100분의 64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분의 64. 그런데 100도, 64도 모두 제곱수이기 때문에 10분의 8로 고칠 수 있어요. 10분의 8은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세요. 제곱수에 대한 제곱근은 절대값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3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2를 빼는 것과 같아요. 3 빼기 2니까 1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1.44는 마이너스 루트 100분의 44가 되고요. 144가 되죠. 그 다음 뒷부분은 루트 100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100도 144도 10과 12의 거듭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2가 되고, 100과 4는 10과 2의 제곱이니까 10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3번.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뒤쪽은 7분의 1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 7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두 숫자를 곱하게 되면 21분의 2가 되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12의 제곱이에요. 음수 제곱은 양수가 되고 루트 12의 제곱은 12가 됩니다. 나누기 루트 3제곱은 3이니까 11을 3으로 나눈 값은 4가 됩니다. 문제 3번. 유리수와 무리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제곱근이 하나만 있는 형태예요. 6은 루트 36으로 고칠 수 있고, 루트 36과 루트 37을 비교해 보면 제곱근 안쪽 숫자가 큰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루트 37이 6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분의 1과 루트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은 루트 5분의 1의 제곱이에요. 5분의 1의 제곱은 25분의 1. 25분의 1보다는 5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5분의 1보다 루트 5분의 1이 더 크다. 세 번째는 음수입니다. 음수의 경우는 이때는 부등호 방향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트 0.3과 0.3을 비교를 하는데 0.3의 경우는 0.3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0.09가 되겠죠. 자, 이때는 0.3이 0.09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음수가 될 때는, 즉 음수만큼을 곱하게 될 때는 바뀌게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0.3이 마이너스 0.3보다는 더 작은 값입니다.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는 루트 16이고 루트 17이에요.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런데 음수가 된다면 왼쪽이 더 크게 되더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무리수를 모두 찾아내십시오. 제곱근 형태로 되어 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완전 제곱 형태가 되는 것들의 경우는 무리수가 아니죠. 자, 1번 루트 5 맞아요. 두 번째는 루트 169인데 169는 13의 제곱입니다. 이 숫자는 13이 되겠죠? 2번은 아니고요. 3번 루트 0.9입니다. 루트 0.9는 얼핏 보면 9가 3제곱이라서 제곱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루트 10분의 3이 되고요. 유리화하게 되면 10분의 3 루트 10이 됩니다. 즉 루트 10의 10분의 3배니까 요건 무리수가 맞네요. 네. 유리수처럼 보이지만 무리수다. 다음 4 마이너스 루트 25입니다. 루트 25는 5가 되죠.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고요. 파이는 가장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4번은 3개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하나씩 확인할게요. 첫 번째,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7의 제곱근,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루트 2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25가 5이기 때문에 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5가 되어야 하죠. 두 번째는 틀렸어요. 세 번째,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이다. 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5,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 맞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 16의 제곱근은 루트 16과 같다. 16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어야 하니까 양수인 루트 16만을 가져오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순환소수 0.4의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순환소수 0.4는 순환마디가 하나이기 때문에 9를 분모에 하나만 쓰고요. 분자는 4, 즉 9분의 4가 되거든요. 9분의 4의 제곱근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로 쓸 수 있고 9와 4 모두 제곱수이기 때문에 3과 2로 고쳐 쓰게 되면 마지막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2의 4제곱의 제곱근인데 2의 4제곱이라고 하면 16을 의미하죠. 4의 제곱이에요.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합니다. 음수 제곱은 양수, 루트 3을 제곱하면 3 빼기 뒤쪽은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으로 고치고요. 루트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요. 4제곱의 제곱근은 절대값 4가 됩니다. 4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요.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입니다. 약분이 돼버리죠. 2만 남겠네요. 따라서 3분의 4에서 2를 뺀 계산값이니 우리가 찾는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페이지 마지막 문제예요. 7번입니다. a-b는 0보다 커요. 즉 a가 b보다 더 크더라. 그 다음 a와 b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a가 큰 숫자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번의 1번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인데 절대값 a가 양수니까 그대로 절대값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a-b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 마이너스 b 앞부분이고요. 뒤쪽은 절대값 b입니다. 마이너스 b나 절대값 크기는 똑같죠. 같은 크기를 갖는 값을 뺐으니 이건 계산 결과가 0인 건 분명해요. 자, 물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로 써서 0이 되더라 해도 좋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번에도 제곱의 제곱근, 뒤쪽도 제곱의 제곱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절대값 x 더하기 3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과 2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x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3만큼을 더하게 되면 이들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게 된다. 즉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x 더하기 3으로 쓰면 돼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x-2, x에서 2를 뺍니다.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즉 마이너스 5와 0의 사이에 놓여 있다. 이번에는 x-2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2가 되어야 한다. 전개하게 되면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므로 x항이 소거되고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앞서서 수직선을 가지고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절대값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거리입니다. 절대값 x-2는 2부터 x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x가 놓여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3과 2의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거리에 x부터 2까지 거리를 더하라 했으니 그 결과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값이 5가 된다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네 번째 온 수를 말하시오.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은 수 따져보려면 음수인 것이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입니다. 루트 4가 루트 5보다 작지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그 다음 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번째 오는 수를 찾아내라고 했으니 실은 이 둘은 크기 비교하는 것이 좀 무의미했어요.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루트 24, 루트 2분의 1, 루트 12, 5가 있는데 5는 루트 25가 되죠. 그러므로 가장 큰 숫자는 루트 25예요. 작은 숫자대로 나열하면 루트 2분의 1, 루트 12, 루트 24, 루트 25.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루트 12가 될 겁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의 가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골라보자. 가는 뭘까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실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무리수를 뜻해요. 즉 무리수 모두 구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기억 마이너스 루트 3 맞죠? 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6이 6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12 2루트 3이죠? 루트 3의 2배 무리수예요. 루트 1.96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고쳐봅시다. 루트 100분의 169입니다. 앞서서도 한번 봤죠.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0분의 169는 10분의 13, 즉 유리수입니다. 틀렸습니다. 루트 121, 121은 11의 제곱이죠. 따라서 미음도 아니고요. 비읍, 순환소수 0.2, 순환한다. 무리수잖아요. 유리수잖아요. 비읍도 틀렸습니다. 11번 다음 그림에서 수직선 위에 있는 세 사각형은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각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이 뭘까라고 물었어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이 되는 위치, 즉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2로 보자.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보자. 그럼 루트 2는 뭘까요? 루트 2는 반지름으로 본다는 거죠. 반지름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를 중심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반지름, 즉 여기 빨간색 선의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되는 것. 이것을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C의 위치에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문제 12번.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으로 쓰면 되겠죠. 절대값 a 더하기 a분의 1 빼기 절대값 a-a분의 1. a는 0과 1 사이에 있다. 어쨌건 a는 양수라는 이야기예요. 자, a가 양수면 a분의 1도 양수죠. 양수와 양수의 합이니까 양수일 겁니다. 그대로 a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 a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큽니까? a분의 1이 큽니까? a분의 1이 더 큰 숫자가 되죠. 그래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뺐기 때문에 이 뒤쪽 a-a분의 1은 이건 음의 부호를 가져요. 따라서 전체는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값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값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a분의 1과 마이너스 a분의 1은 소거되면서 2a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루트 x분의 24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자연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x분의 240이 이게 제곱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곱수 1, 4, 9, 16, 25, 36과 같은 제곱수가 되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x분의 240은 제곱수이면서 자연수여야 하죠. 그렇죠? 그럼 240이 소인수분해되면 소인수분해된 각각의 인수에 대해서 짝수개만 남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네요.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2로 계속 나눠갑니다. 2로 나눠갔더니 15가 남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x분의 240이 x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따라서 x는 3 곱하기 5는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약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는이 아니고 를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3 곱하기 5를 약수로 갖는다. 자, 3 곱하기 5를 약수로 가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 3 곱하기 5에 대해서 나머지 5가 2번 더 곱해진다거나 7이 2번 더 곱해진다거나 하면 자연수가 만들어지진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x는 3 곱하기 5의 형태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인데 이때 a가 될 수 있는 값이 에서 a라고 하는 것은 2가 된다. 그럼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봅시다. 될 수 있는 x값은 3 곱하기 5, 15도 될 수 있고요. 물론 a가 1이나 2가 된다는 말이겠죠. 1이 되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2가 되면 3 곱하기 5 곱하기 2제곱 4가 되니까 60이 되겠죠. x가 60일 때는 x분의 240이 2가 되네요. 4가 되네요. 세 번째, a가 4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1이나 2나 4가 된다는 거네요. 거기에다가 240이 되면 240분의 240은 1이니까 루트 x분의 240이 1이 되는 것. 그러므로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15가 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두 실수 3-루트 6, 1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3-루트 6과 1 플러스 루트 10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찾아보자. 자, 첫 번째, 루트 6은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루트 6은 2점 얼마에 해당되는 숫자임을 뜻해요.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3-루트 6은 3에서 2점 얼마에 해당되는 수를 뺐기 때문에 0점 얼마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자, 다음 두 번째 1 플러스 루트 10입니다. 루트 10에 대해서 볼게요. 루트 10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습니다. 즉 루트 10은 3점 얼마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거죠. 따라서 루트 10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이 숫자는 4점 얼마에 해당되는 수가 돼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봅시다. 0, 1, 2, 3, 4, 5. 여기에서요. 3-루트 6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1 플러스 루트 10은 4와 5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놓여 있는 정수가 뭐가 있느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수직선 위의 4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하고 각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어떤 숫자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A를 잠깐 살펴보면 A는 0을 중심으로 하는 숫자, 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왼쪽, 오른쪽, 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커다란 빨간색 원이 하나 더 있죠. 이 원은 중심이 1에 있고 반지름이 1대 루트 2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 빨간색 대각선이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루트 2.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파란색 원은 그 값의 다시 절반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의 위치 찾아낼 수 있겠죠. A는 1보다 루트 2만큼 작아요. 따라서 A는 1보다 루트 2만큼 작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B는 얼마일까? B는 A의 위치가 0보다 1-루트 2만큼 작습니다. 그럼 B는 그 값보다 더 크겠죠. 즉 A와 B의 평균값은 0이 되게 만들어라. 따라서 B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AB 더해서 0이 되니까 2로 나누어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의 경우는 1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만큼 양의 방향으로 놓여 있어요. 즉 1보다 2분의 루트 2만큼 더 큰 위치. 마지막 D의 경우는 1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의 양의 방향으로 놓여 있죠. 따라서 D는 1 플러스 루트 2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